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신형 산타페 오늘 나왔어요. 이거 디자인이 그냥 예전이랑 완전 다르죠. 너무 새로워서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이즈부터 보시죠. 사이즈 부쩍 커졌죠. 기존 산타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는데 커져 보이는 겁니다. 기존보다 45mm, 그러니까 4.5cm 늘어났고요. 휠 베이스 5cm 늘어났습니다. 휠 베이스 기준으로 기존 산타페보다 5cm 늘어나면서 소렌토랑 휠 베이스가 똑같아졌어요. 폭은 기존이랑 똑같고 높이만 35mm 정도 늘어났는데, 이 지붕 높이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35mm 정도 늘어나면서 지붕도 두툼하게 해줘야지 정통 사륜구동차 느낌이 난다. 그래서 지붕 두께도 조금 두툼하게 해서 든든하고 공간이 넓은 정통 사륜구동차 느낌을 냈습니다. 이게 5세대 산타페예요. 23년 전에 1세대 산타페 나왔을 때는 사륜구동차 시장은 갤로퍼, 코란도 패밀리 이렇게 딱 박시한 이런 사륜구동차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승용차 몰던 분들이 사륜구동차로 가기가 조금 좀 꺼려졌었던 좀 하드한 사륜구동차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1세대 산타페가 등장하면서 이 하드하고 막 오프로드 달리는 이 사륜구동차를 도시로 편안하게 사륜구동차를 즐길 수 있게 해줬던 게 1세대 산타페입니다. 도시형 사륜구동차. 근데 이 5세대 산타페는 도시로 끌어들인 사륜구동차의 느낌을 다시 야외로 이렇게 막 산과 들로 막 이렇게 내보내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대충 개념은 아시겠죠? 그래서 훨씬 커졌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 그리고 상당히 박시한 스타일입니다. 둥글둥글하고 라인이 있고 막 이랬던 산타페는 세단이나 쿠페에서 봤었던 아주 유연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요런 산타페였던 반면에 5세대 산타페는 그냥 직선, 수직, 수평, 그리고 평평한 면, 이런 것들로 정통 사륜구동차의 느낌을 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내 공간이 엄청 넓어졌어요. 거의 팰리세이드급의 실내 공간. 실내 공간이 대박.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외관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앞에부터 보시면은요, 앞모습부터가 기존 산타페랑 완전 다르죠. 수직, 수평 이런 식으로 다 사각형으로 딱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통 사륜구동차의 느낌을 내면서 든든하고 안정적인 거 딱딱 이렇게 되니까 마치 건축물처럼 든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 사각형 헤드램프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헤드램프 사각형, 그리고 사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정직하게 딱딱 만든 것만 봐도 옛날 느낌이 좀 나죠. 약간 리트로 디자인의 그런 감성도 좀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하이테크한 프로젝션 타입의 LED와 이런 주간주행 등, H자를 형상화한 주간주행 등 뭐 이런 것들로 요즘 차 느낌도 아주 짙게 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기술로 과거의 어떤 느낌을 냈다. H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기도 지금 H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앞부분을 보면은 이게 앞부분이 이렇게 큼직하고 막 사각형 막 네모네모하고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공기저항계수가 대박이에요. 0.29입니다. 요즘에 웬만한 세단들도 대부분 0.3이 넘는데 이렇게 박시한 네모네모한 SUV가 공기저항계수가 0.29야. 와, 대박이죠. 네모네모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뭐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기저항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이 범퍼의 밑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으면 나와 있을수록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조금이나마 더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더 튀어나온 거, 요걸로 공기저항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무늬들로도 공기를 쫙 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조금 더 줄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차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매끈하게 해가지고 요 단차에서 나오는 공기의 부딪힘이나 공기의 파차름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 다 줄여주면서 옆으로 쭉 들어가면은 요 길로 들어가서 요 길로 나오면서 여기에 발생되는 와류를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요런 거 보세요. 요렇게 휠아치도 타이어에 거의 이제 근접해서 하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 들어갔잖아요. 동글동글하게 말아 들어간 게 여기서 공기저항을 많이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라디에이터 그릴 바짝 세우고 본닛 쫙 해서 사각사각 네모네모하게 만들긴 했지만 여기 보세요. 쭉 떨어지잖아. 쭉 여기를 딱 90도로 옛날 SUV처럼 꺾었으면 공기저항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쫙 말아 올라가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공기저항을 꽤 많이 줄였어요. 이런 식으로 공기저항을 야금야금 줄여가지고 공기저항계수 0.29를 달성한 겁니다. 처음 개발할 때부터 박시한 스타일로 가지만, 야, 0.3은 넘지 말자. 앞에 0.2, 2로 가자. 여기저기 막 조금씩 깎아내고 막 이러면서 0.29를 달성했어요.
뒷부분도 뭐 공기 저항 뭐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것들 있잖아요. 뒷부분에 밑부분을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게 여기서 딱 잘렸으면은 공기가 여기서 막 와류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 밑부분을 조금 더, 요 몇 센치 정도 더 빼니까 뒤에서 발생되는 와류를 조금이나마 더 줄일 수 있어서 야금야금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 자, 옆면도 이렇게 딱 그냥 우리가 연습장에 이제 끄적끄적거리면은 대충 요런 사륜구동차 나오죠. 그리고 요 앞바퀴랑 뒷바퀴 감싼 요 휠아치 보세요. 여기 휠아치 육각형으로 딱딱딱딱 각지게, 요거 딱딱딱딱 각지게 하니까 옛날 정통 사륜구동차 느낌이 나죠. 저걸 바퀴에 따라서 동글동글하게 하면은 도시형 사륜구동차 느낌이 나고, 딱딱 육각형으로 하면은 집 랭글러 같은 그런 터프한 사륜구동차 느낌이 나죠. 근데 육각형으로 이렇게 감싸면은 바퀴는 동그란데 요거는 육각형이면은 요 바퀴와 휠아치 사이에 이 갭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공기 저항이 많아지잖아요. 바퀴와 휠아치 사이가 좁아야지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바퀴를 따라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서 공기 저항을 더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딱 박시한 디자인이잖아요. 박시한 디자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박스처럼 재미없는 디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자동차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래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바퀴 쪽은 좀 더 바깥쪽으로 푹 튀어나와 있어야 멋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실질적으로 바퀴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 여기서 보면은 아이 바퀴가 조금밖에 안 튀어나왔네. 아유 뭐 실내 공간을 넓게 하려다 보니까 바퀴는 많이 튀어나오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 요것도 볼록하게 하고, 요거는 또 안으로 탁 말고, 요것도 볼록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퀴가 확 튀어나온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바퀴가 옆으로 많이 튀어나온 차처럼 보이게 착시 효과를 줬다. 요런 것도 디자이너들의 위트죠. 자, 신형 산타페는 동급 최대의 실내 공간이에요. 처음 목표에서부터 실내 공간 정말 넓게 만들어보자. 이제는 차박이 대세잖아. 자동차에서 그냥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잠도 자고,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 그러니까 실내 공간 최대로 넓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하게 이렇게 딱딱 넓게 만들었죠. 뒷부분도 좀 날렵하게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날렵하게 깎으면은 조금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면은 실내 공간이 줄어든단 말이야. 딱딱 박시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이 다른 차보다 좀 무거워져요. 뒤가 마치 이렇게 주저앉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에 이 검은색으로 몰딩으로 이렇게 뒤까지 연결해서 이 뒷부분의 무게를 좀 더 줄였어요. 테일 램프도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약간 처질 수 있는 무게를 이런 것들로 좀 줄여주는 겁니다. 뒷부분은 약간 가뿐해 보이게 이런 디테일들을 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거, 요거 도대체 뭐냐, 요거. 아, 이거 나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거 딱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요 위에 자전거나 루프박스나 이런 거 했을 때 요거 없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 있으면은 딱딱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차해놨을 때도 막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은 이거 누가 막 장난치면 어떡해.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여기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차 키로 이렇게 돌리면은 요거 잠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손잡이로만 만들었겠습니까? 요기까지만. 이것도 이게 이것도 얘기 잘못했다가 또 이렇게 또 영상 내려가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신형 산타페의 디자인은 뒤가 이게 진짜 뒤에 디자인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뒤에 뭐가 이상해? 딱 봤을 때 테일램프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리고 산타 한 칸 띄고 페야. 아, 불편한데 그냥 붙여서 만들어주지 이걸 뭘 띄어쓰기를 여기서 하고 그러냐. 요런 것들 좀 불편하시잖아요. 요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요거 여기다 올려 붙이면 조금 멋있을까요? 근데 조금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문을 딱 열면 바로 보여. 신형 산타페는 기본 모델부터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가 기본입니다. 트렁크가 넓게 열리는 게 이 차의 특징이에요. 디자이너들이 이 트렁크를 넓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금 편안하게 디자인하면 이렇게 넓게 열릴 수가 없어요. 여기 조금씩 좁아지겠지. 그냥 디자인하기 편하게 하면 최대한 넓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여는 이 전동식 트렁크 열림 장치, 전기 모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올려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요 바가 들어갈 자리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를 고정하는 요 지지대, 요거 있고 그 밑에 테일 램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테일램프가 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테일게이트가 얼마나 넓게 열리냐면요. 줄자 좀 잠깐 줘보실래요? 이 테일게이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cm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거의 130 나오잖아요. 이 13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드라이버까지 나온 골프백 길이 보통 저희가 측정할 때 130c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렁크가 130 약간 안 됩니다. 뭐 127인가 128 정도 돼. 이렇다는 거는 골프백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차처럼 머리 부분부터 넣고 여기 넣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트렁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막 냉장고도 넣어놓고 막 이런 식의 연출을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이런 차가 어딨어요. 스타리아나 뭐 이런 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구조를 최대한 옆으로 최대한 붙여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테일램프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게다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사각형 헤드램프, 이게 약간 리트로 디자인의 느낌을 낸다 그랬잖아요. 80년대 차들 보면 다 사각형 헤드램프, 사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거. 그리고 80년대 차들 보면은 다 테일램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니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벤츠 1902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트렁크를 열 때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같이 여는 차가 없었어요. 테일램프는 차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트렁크 여는 거에는 램프를 붙이면 안 됐어. 트렁크 여는 거에 램프 붙여놓으면 막 전선 연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당시 전구는 그렇게 품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트렁크처럼 이렇게 콱 여닫는, 충격을 받는 거에다가 전구를 넣어놓으면요, 전구 필라멘트가 금방 끊어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테일램프는 따로 붙이고 트렁크는 더 넓게 열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벤츠 190이나 포니 같은 차들이 트렁크를 최대한 열게 하고 테일램프는 더 밑으로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 테일램프를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타페가 테일램프를 사각형으로 하고 밑으로 낮추니까 옛날 차 느낌, 약간 포니의 요 뒷부분 느낌이 조금 나는 거예요. 여기로 손 넣어서 트렁크 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요 위로 가면은 여기 와이퍼도 숨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 양쪽에 카메라가 있는데, 하나는 빌트인 캠 블랙박스용이고요, 하나는 뒤에 보는 룸밀러용이에요. 디지털 룸밀러용. 근데 또 한 가지 또 불편한 게 있잖아. 왜 방향지 시등을 또 왜 범퍼에다 넣었어? 이거 이게 방향지 시등 여기다 넣어주면 될걸. 근데 이거는 원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이 뒷차에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방향지 시등도 있어야 되고 정지등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지 시등까지는 위로 못 올라가고 방향지 시등은 그냥 밑으로. 요거는 사실 원가 때문이죠. 조금 더 돈이 여유 있고 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SUV라면은 닫았을 때는 여기서 스르륵 스르륵 하고 열었을 때는 여기서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다 원가잖아, 원가. 요거 막 원가에 예민한 그냥 일반 브랜드의 일반 SUV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편했던 거, 이거 왜 여기다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되지. 이거를 내가 이전부터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엠바고 때문에 이걸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 처음 개발할 때는 띄어쓰기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산타페 그냥 붙었습니다. 근데 이 산타페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거든. 미국 딜러의 입김이 이게 절대적이야. 이거 띄어쓰기 안 해놓으니까 미국 딜러가 품평 와가지고,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불편해. 띄어쓰기 해. 이것 때문에 띄어쓰기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띄어쓰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붙어도 산타페잖아. 요거는 신차 패키지 하시는 분들이 띄어가지고 자간 이렇게 맞춰주고 뭐 이런 거 작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봐도 이게 좀 보기 불편하거든. 왜 띄어쓰기를 여기서 해? 띠리링 띠리링. 자, 신형 산타페는 이거 실내가 대박이지. 근데 실내를 보기 전에 요런 데부터 좀 보세요. 요런 데. 이거는 사용성을,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에요. 여기 디자이너들이 멋있게 하려고 뭐 어라운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대시보드를 요거 도어 트림이랑 요렇게 연결한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연결하다 보면 여기가 좀 더 튀어나오죠. 요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타다가 무릎 빡 부딪혀요. 여기 무릎 빡 부딪히면 눈물 찔끔 난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어라운드 뭐 이런 디자인 포기하고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닫으면은 어라운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멋이 없지 조금. 근데 이게 지금 훨씬 더 편안해 보이고 이 차의 컨셉에 맞잖아. 요게 신형 산타페의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쓸 때 편안하게. 자, 대시보드 디자인 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사각 네모네모하게 디자인하면서 에어컨 송풍구에 이렇게 H자를 형상화한 이런 힌트들이 군데군데 숨겨져 있죠. 이렇게 하면은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디자인의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준다. 바깥에서 보던 게 안에서도 막 힌트 같은 게 있으니까 한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뭐 기능적인 것 같잖아. 예, 되게 수납 공간을 많이 넣었어요. 여기도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도 트레이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엄청 넓어요.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은 여기 UV 자외선 살균 장치 누르면은 여기 자외선 살균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휴대폰이나 뭐 골프 장갑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살균을 해주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박이지. 휴대폰 2개 동시에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여기다 다 케이블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저분한 케이블들은 여기 다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약간 쟁반처럼 좀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노트북 딱 놓고서는 이렇게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딱 노트북 놓고,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큼직하게 있고, 그리고 이게 대박이지. 센터 콘솔.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는 다른 차도 다 되잖아요. 요렇게 열리다가 요렇게 열릴 수도 있지. 그래서 앞에서도 열 수 있고 뒤에서도 열 수 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사진 공개했을 때 막 여기까지밖에 사진을 안 찍었네 하면서 입이 근지러운데 말씀은 못 드렸던 게, 요 손잡이가 나와 있으면은 얘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구나. 근데 요 손잡이가 안 나오더라고 사진에. 그래도 얘기하면 또 내용 증명 오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말씀 못 드렸어요.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 대박이고요. 요거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수납 공간만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울 것 같지. 무슨 양문형 냉장고 약간 이런 느낌도 들지 않아? 와, 냉장고 느낌도 좀 나잖아. 뭐 이렇게 여기 냉장고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지. 나는 뭐 보안 지킬 거 다 지켰다 이거. 자, 대시보드 보시면은 12.3인치 계기판, 내비게이션 딱딱 들어가 있고, 요게 지문 인식으로 뭐 결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 요렇게 하면은 거울로도 쓸 수가 있고, 요렇게 하면은 여기 뒤에 화면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운전대는 이렇게 H 로고 없는 이렇게 돈돈돈돈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요 차선 유지 장치,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예전 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요 차선 유지 장치가 기존 거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차 최초로 여기 LFA2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요런 거 기어 노브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코나나 이런 차들에서 봤었던 거고요. 여기도 터치식으로 뭐 통풍 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뭐 다른 차들에서 다 봤었던 거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노멀, 에코 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보시고 뒤로 그대로 가시면요, 조금 타이트하게 앉고, 조금 타이트하게 앉고,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면요, 자, 이렇게 넓어. 이렇게. 와, 아이고 아파. 이렇게 넓어. 정말 넓죠. 문 닫아도 뭐 컵홀더도 여기 2개 있고, 가운데 컵홀더 없어도 되죠. 양쪽에 2개씩 컵홀더 있고, 게다가 여기서 이렇게 서랍도 나와. 그리고 컵홀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컵홀더 이렇게 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도 안 만들면 제가 만듭니다 이거. 그리고 바닥 거의 평평하고, 그리고 드디어 산타페에도 이제 뒷좌석 매트 고정고리가 들어갔어. 박수. 이렇게 차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는 여기 측면에 있고, 맨 뒷좌석에도 에어컨 송풍구 이런 것들, 컵홀더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바깥에 있는 차들은 다 뭐 이렇게 뭔가 캠핑 느낌 내려고 뒷좌석을 다 꾸며놔서 저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안 꾸며놓은 차로 안으로 좀 들어가시죠. 자, 실내로 전시된 차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트렁크가 엄청 넓게 열리는 게 특징이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롭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있고, 뒷좌석 시트 이렇게 올라오죠. 헤드레스트도 올라오고. 요건 6인승 모델이에요. 둘 앉는 6인승 모델. 그리고 둘 앉는 7인승 모델이 있고, 요 뒤에 없는 5인승 모델도 있습니다. 5, 6, 7인승 이렇게 3가지 모델로 나오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같은 건 안 돼요. 근데 쭉 딱 보시면은 뒷좌석 시트 각도가 조금 다른 SUV에 비해서는 조금 더 누워 있어요. 왜냐면은 요 머리 공간을 잘 살렸기 때문에, 박시한 디자인으로 머리 공간도 어느 정도 살렸기 때문에 시트가 조금 더 누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시트는 요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와요. 전동식은 아니고 락을 딱 풀어서 앞으로 좀 가게 해주고, 그리고 뒤로 탈 때 여기 어깨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앞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원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싱킹 시트죠. 요 밑에 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접힙니다. 그냥 접히는 게 아니고 밑에 판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접혀요. 자, 그리고 3열 시트는 어느 정도 공간인지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받이가 조금 더 누워 있어서 좀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바닥판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넓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른 7인승 SUV보다는 편하지만 아주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시트를 요렇게
이게 지금 최대로 뒤로 한 거예요. 최대로 뒤로 하면은 무릎이 끼죠. 머리 위 공간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아저씨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2열 시트를 뒤로 끝까지 해놓으면은 무릎 공간이 좀 안 나온다. 예, 조금 앞으로 해가지고 앉아야 된다. 하여튼 요 정도입니다. 하여튼 이거 대박이죠, 이거.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은 지붕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 놓고서는 뭐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듀얼 선루프 있기 때문에 지붕도 이렇게 활짝 유리로 돼 있잖아요. 열리진 않아요. 앞에만 열리고 뒤에는 그냥 유리로만 되어 있고 여기 커튼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대박이에요. 차박을 위해 나온 산타페야. 키가 큰 아저씨들도 막 키 185 아저씨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해서 누워도 174 아저씨는 이만큼 남어. 190 아저씨도 누울 수 있어요. 여기다 그냥 앉아서 밥상 차려놓고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 여기는 다른 차들은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스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와, 이 정도면 대박이지. 이거 이길 수 있는 차는 사실 스타리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카니발도 뭐 이렇게 이게 시트 접히고 이러는 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즐기지 못했거든요. 요거 대박. 미디어 오토. 신형 산타페 아주 이렇게 사각형으로 단정하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하나 단점, 여기 너무 단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 쫙 플랫하게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딱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되면 얼마나 좋아. 레인지로버가 부럽지 않은 디자인이 될 뻔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레인지로버는 못 넘보는 그런 게 됐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 공간 만들고 이 디자인 뽑고 막 이러는데 개발비를 다 썼어. 이것까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단차 맞춰가지고 하는데 개발비가 거기까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유리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런 거는 기존 차에 있던 것들 그냥 가져다 쓰다 보니까 요런 데서 뭐 타협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원가, 차량 가격이랑 이렇게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신형 산타페 가격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2.5리터 터보 엔진 그리고 1.6리터 하이브리드 요거 두 가지 엔진으로 나오고요. 디젤은 없어졌어요. 파워는 그냥 1.6리터 하이브리드, 2.5리터 터보 기존이랑 똑같습니다. 2.5리터 터보는 281마력, 그리고 1.6리터 하이브리드는 234마력인가? 기존 산타페 소렌토 같습니다. 연료 탱크 67리터짜리 요것도 같아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맞춰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비도 똑같아. 2.5리터 터보 기준으로 연비 제일 잘 나온 모델이 요거 18인치 휠, 제일 작은 휠 끼고 5인승 모델로 나온 게 제일 가볍고 연비 잘 나오는데, 이게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km 나왔습니다. 요게 소렌토랑 연비가 똑같아요. 차는 소렌토보다 훨씬 커졌는데, 그리고 무게도 소렌토보다 한 100kg 정도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도 비슷한 조건에서 똑같은 연비를 뽑아냈다. 이거 노력 많이 한 거죠. 아직 하이브리드 연비는 안 나왔는데 하이브리드 연비도 기대가 됩니다. 적어도 소렌토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박스형 디자인, 와, 이 가격대에서 이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다는 게, 길에서 보면은 이거 그냥 랜드로버잖아. 막 디펜더 이런 분위기 확 나잖아요.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 아주 널찍하게 뽑고 안에 여러 가지 활용한 거, 센터 콘솔 앞뒤로 열리는 거 요거 대박이죠.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장치들 넣어서 잘 만들었다.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 기존보다 가격 비싸지겠죠. 이게 디자인 이렇게 보니까 기존보다 좀 많이 비싸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기존보다 많이 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급 모델이 뭐 6천 넘어가고 이러면 나가리 되는 거예요. 띠리링. 제가 오늘 신형 산타페 공개 현장에서 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못할 얘기까지 막 이렇게 막 한 것 같은 게 약간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래서 영상이 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거를 내가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영상 내려가기 전에 빨리 보세요. 이거는 뭐 내가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하여튼 영상 내려가기 전에 빨리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야!